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김필수입니다. 이번에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아마 실적 자체가 너무 깜짝 실적이다 보니까 놀라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이 103만 대 정도가 수출이 됐고요. 수출뿐만 아니라 판매죠. 어떻게 보면 판매라고 볼 수 있고, 기아차는 약 75만 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적이 양쪽 모두 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6% 정도 상승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현대차가 1조 8천억 원 정도가 좀 넘죠. 그 다음에 기아차가 1조 4천억 원을 넘기고 있는데,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900% 이상 이 순이익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신차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또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수출 물량,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실질적으로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생기면서 이 GV80이죠. 이 물정 판매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이점이 있었지만은요. 더 큰 이유는 자체적인 이 품질 수준 자체가 제3자가 인정할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도요, 마이너스 3, 4 대비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신차, 가성비 최고의 신차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4분기, 4,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가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4, 4분기 연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핵심 차량용 반도체는 국내에서 생산하자. 국내는 3% 정도뿐이 안 되고 97%를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제공을 받다 보니까 국내에서 핵심적인 반도체는 이 안에서 생산하지는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서두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산학 연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준다면 좀 더 가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도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이 상당히 큰 문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글로벌 제작사의 같은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실제로 공급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이고요. 대체 소자 개발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또 선주문을 통해서 미리 확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거는 작년 말부터 6개월 정도 이미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이 선주문을 통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후반기에 기대가 되는 것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신형 스포티지 차량이라든지 또 EV6 같은 차량용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영 SUV가 신차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제네시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또 아이오닉5도 전반기에 그렇게 공급 물량이 많지 못했습니다. 역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급이 안 돼 있지만은 후반부에는 아이오닉5가 또 아이오닉6까지도 여러분들 아마 차량용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수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미 검증을 했지만은 아이오닉5 같은 거는 굉장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판매가 급진전되고 또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합종 연행이라든지 또 저가의 동침, 이종 간의 결합,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또 합작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인 UAM뿐만이 아니라 또 로봇도 아마 이 조만간에 상용 모델이 한두 모델이 나오면서 오프로드
또 험로라든지 차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에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의 모빌리티, 로봇 모빌리티 쪽까지도 출범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미래차의 가치, 특히 현대차의 가치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기존의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어떤 변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사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가두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 노사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면서 실제로 현대차가 먼저 이 총회까지 투표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 생산 물량에 있어서 어떤 노사 관계의 불안정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아마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의 결과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죠. 마이너스 3사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은 내수 시장의 올해 84% 이상의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 또 해외 물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 실질적으로 가성비 최고의 자동차, 또 제네시스 자체가 프리미엄급으로 중국과 유럽을 본격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 또 합종연행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현대차 그룹의 어떤 앞길 중장적인 측면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단기적인 측면도 실질적으로 좋은 신차가 많이 나오면서 판매율까지 급진전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계열사들의 실적도 같이 동반 반등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뿐만이 아니라 현대 제철이라든지 글로비스라든지 요 아마 지난 2분기 실적 보게 되면 놀랄 정도로 상당히 좀 모두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3, 4분기, 4, 4분기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 또 단기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번에 최근에 미국 출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는 거는 너무 빨리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주요 목적 자체가 정몽구 전대 회장님이 이 자동차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이거 아무나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세계 자동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낀 분들만 올라갈 수 있는, 헌액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정몽구 회장께서 올라가면서 이 아들인 정의선 회장이 대리 수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명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의 입지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 차 관련된 책자 중에서 이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자들을 이 감수를 하면서 우리말로 바꿔서 감수를 하는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면서 보면은 이 100여 년 동안의 자동차의 역사에서 현대차 그룹이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일본사들은 마츠다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츠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로타리 엔진부터 이 엔진의 혁명을 일으켰던 새로운 피스톤 방식이 아니라 로타리 방식이었었죠. 그래서 이 마츠다까지 들어가 있는데 현대차가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몽구 회장께서 명예전당에 헌액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자리매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컨슈머 리포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은 수익급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작년부터 나오는 현대 기아차의 수준 자체는 가성비 최고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 내놔도 서러울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미 전기차로 굉장히 빠르게 변모를 하고 있죠. 이런 변신에서 가장 선두 그룹에 진입하는 것이 현대차 그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전기차를 내세우는 기업은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요. 현대차 그룹, 또 GM, 폭스바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그룹들이 많이 쫓아오고 있지만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대두되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격화되는, 작년부터 현대차 그룹이 이 내연기관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
이 본격화 시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선두그룹을 진입을 했다는 거, 또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최고의 이 전기차를 선을 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 수전기차를 비롯해서 전기차까지 무공해차의 쌍두마차를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그룹을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따질 겁니다. 아마 이 여러 가지 주식의 어떤 변화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또 요새 하나의 현안이 나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연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대차에 대한 것들은 미래의 가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아마 현대차 그룹이 지난 과거와는 틀리다는 모습을 앞으로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정인선 회장이 아마 그런 부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정인선 회장이 이번 미국 방문에 있어서는 정몽구 회장의 이 자동차 명예전당 헌액도 있지만은 간 김에 그 밖에 모셔널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이라든지요. 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엘바마 공장에서 앞으로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검을 비롯해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현대차의 어떤 미국의 입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미국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는 거, 또 코로나가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성공 여부가 다른 글로벌 시장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1위의 자동차 시장이지만은 별동대입니다. 일단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연동성이 크고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요. 민주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크지만 별동대 역할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별도의 시장으로 보고 별도로 평가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계 1위 시장, 자동차의 기준을 제시하고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소비자의 눈높이가 가장 높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의 영업이익률, 특히 이제 순수 영업이익률이 6%대를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1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현대차 그룹 이런 부분들도 지난 한 2달 전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미래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 또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가미까지 3, 4분기, 4, 4분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들, 내년, 내후년까지 의미가 더 크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가치에 대한 것들은 아마 불안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몇 년 사이에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반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합종 연행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부적인 불안감을 많이 없애줄 겁니다. 수직 하청구제의 군대식 문화도 많이 탈피를 하면서 좀 더 효율화시키는 부분들, 또 내부 구조에 대한 어떤 적폐를 청산하는 부분들도 향후 5, 6년 사이에 많이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요소는요, 노사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인 현대차 그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크고 노조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서 경영사행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가장 불안감이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부가 노동자 플랜드리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뒷배경, 뒷배를 노조가 정부가 뒷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하기 힘든 구조로 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법이 지금 경직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요. 또 임단협이 1년마다 되어 있는 것들, 현장 파업에 대한 것들,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노동법이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요소가 사실은 국내 자동차 산업, 현대차 그룹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합의가 잘 됐고 아마 기아차도 잘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의 가능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요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변화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면 좀 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